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린이날을 앞둔 어느 날 시누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가씨, 곧 어린이날인데 선물로 받고 싶은 거 있어요? 이번에도 그냥 용돈으로 드릴까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뇨? 혹시 언니 오늘 퇴근하고 시간 좀 있어요? 별일 없긴 한데 근데 아가씨 목소리가 왜 그래요? 혹시 무슨 일 있는 거예요? 그럼 오빠한테는 말하지 말고 이따가 만나면 말씀드릴게요. 신우이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 시댁 근처의 한 음식점에서 신우이를 만났는데요. 저를 보자마자 신우이가 물었어요. 언니, 오빠한테 말 안 한 거죠? 당연히 말 안 했죠. 우선 음식부터 주문하고 얘기해요. 아가씨가 좋아하는 치즈 닭갈비로 주문할게요. 제 말에 신우이가 역시나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주문을 하고 난 뒤 신우이에게 물었어요. 아가씨,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요? 언니,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놀라지 말고 들어주세요. 오늘따라 무섭게 왜 이래요? 저 진짜 큰일 났어요. 큰일이라니요? 사실은 돈을 빌렸는데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서 지금 빚이 어마어마해요. 엄마 아빠가 알면 난리 날 것 같은데 어쩌죠? 신우이가 나라 잃은 표정으로 울기 직전에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신우이의 말을 듣다가 놀란 채 외쳤어요. 네? 돈을 빌렸다고요? 그래서 지금 빚이 얼만데요? 몰라요. 이게 처음에는 분명히 얼마 안 됐었는데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이제는 감당 불가라 얼마인지도 모르겠어요. 아가씨 설마 사채 썼어요? 사채요? 이자가 어마어마하다면서요. 그럼 사채를 썼다는 말이잖아요. 원래가 사채 빌리면 나중에는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감당이 안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네. 사채업자가 많네. 그렇지 않고서야 이자가 그럴 수가 없는 거지. 언니 말 들어보니까 사채업자가 확실하네요. 아무튼 그 사채업자가 그 돈 못 갚으면 저 대신 엄마 아빠한테서 그 돈 다 받아낸다고 압박하고 있어요. 근데 언니도 알다시피 엄마 아빠가 한 번만 더 사고치면 가만 안 있는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집에서 쫓겨나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말인데 언니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신우이가 간절한 표정으로 저를 뚫어져라 바라봤는데요. 사실 신우이와 저는 자매처럼 친한 사이입니다. 신우이와 남편은 나이 차이가 무려 10살이나 났기에 저와도 7살 차이가 났는데요. 저는 오빠만 있었기에 귀엽고 착한 신우이가 그저 예쁘기만 했거든요. 신우이는 정의감이 무척 강해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랍니다. 그러다 보니 경찰서에 자주 드나들기도 했어요. 우리가 결혼하고 몇 달이 지난 어느 밤에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와서 받았는데요. 언니, 지금 여기로 좀 와주실 수 있어요? 아가씨 지금 어디에 있는데요? 그게 지금 경찰서예요. 네? 경찰서라니요? 그게 어떤 아저씨가 술에 취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한테 시비 거는 걸 보고 제가 뭐라고 했는데 그러다가 싸움이 커져서 같이 경찰서에 왔어요. 어디 다친 곳은 없어요? 취객을 상대로 싸움을 하면 어떡해요? 그 아저씨가 아르바이트생한테 반말하고 욕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르바이트생이 막 울길래 제가 그만하라고 했는데 저한테도 쌍욕을 하길래 같이 싸우다가 결국 경찰서에 왔어요. 지금 바로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언니, 엄마 아빠한테는 말 안 하는 거죠? 지금 그게 중요해요. 제가 후다닥 뛰어나갔는데요. 잠시 후 경찰관에게 들어보니 쌍방폭행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평소 신우이가 운동을 많이 했다는 건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지경까지 됐는 줄은 진짜 몰랐는데요. 그날 보니 그 아저씨가 한덩치 하는 것 같았는데 그런 아저씨를 상대로 아르바이트생을 끝까지 지켜줬다고 하네요. 다행히 그날은 그 아저씨의 아내분이 와서 아저씨에게 엄청나게 퍼부으면서 서로 합의를 하고 잘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 아저씨 아내분이 지구대한이 떠내려가라 큰 소리로 화를 냈거든요. 아유, 망신도 이런 개망신이 어딨어 그래.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자식 버린 사람이랑 싸움을 하긴. 거기다 여자한테 초 터져서 얼굴은 또 이게 뭐야.
내가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다. 얼른 사과하고 합의나 해. 아내분 말에 아저씨가 후다닥 사과를 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날 지구대를 나와서 그 아르바이트생 저녁까지 사줬는데요. 아르바이트 학생이 신우이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자 신우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앞으로 그런 일 있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그러다 큰일 날 수도 있거든요. 아가씨도 경찰에 신고를 해야지. 그렇게 술 취해서 제정신이 아닌 사람을 상대하면 어떡해요? 아니, 그 아저씨가 욕을 어찌나 많이 하던지 욕만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뿐인데 이 사달이 난 거라니까요. 암튼 내가 아가씨 때문에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어디 다친 곳은 없는 거죠?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아저씨 술 취해서 헛발질만 엄청 했어요. 다리를 좀 차이긴 했는데 그 정도는 운동할 때는 늘상 있는 일이라 아무렇지도 않아요. 언니, 근데 우리 순대 한 접시 더 시켜도 돼요? 암요, 힘을 썼는데 많이 드셔야겠죠. 제가 장난스레 웃으며 순대를 시켜주자 아르바이트 학생까지 허겁지겁 순대를 먹었습니다. 그 뒤 그 아르바이트 학생과는 언니 동생 하는 사이로 연락을 하고 지낸다고 들었는데요. 신우이 성격이 워낙 밝고 배려심도 많은 편이다 보니 주위에 사람들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신우이에게도 잊을 수 없는 아픈 상처가 있었는데요. 사실 신우이는 우리 시부모님께 입양이 됐다고 했습니다. 신우이는 막내 작은아버님의 딸이었지만 교통사고로 두 분이 세상을 떠나시고 신우이 혼자 남겨졌다네요. 신우이도 그 차에 타고 있었지만 작은어머님의 강한 모성애가 아가씨를 살렸다고 했으니까요. 그때 신우이가 초등학생이었던지라 시부모님이 데리고 와서 함께 살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충격으로 많이 힘들어했지만 다행히 할머님도 시댁에 함께 지내시면서 신우이가 아픔을 잊고 잘 살 수 있도록 아낌없이 사랑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이후 신우이가 자주 악몽에 시달리다 보니 신우이와 함께 잠을 자던 할머님 근심이 깊어졌기에 어느 날은 시어머님이 먼저 말을 꺼냈다네요. 제가 서윤이 데리러 가다 보니까 학교 앞에서 태권도 차가 기다리길래 이것저것 물어봤더니 아무래도 운동을 하다 보면 몸이 피곤해서 잠도 푹 잘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운동하면 잡념도 사라지고 하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 우리 서윤이도 태권도 학원 좀 보내볼까 하는데 어머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권도 학원에? 근데 그런 걸 언제 확인해 본 거야? 그때 이후로 잠을 푹 못 자서 키도 덜 클까봐 걱정도 되고 그래서 알아봤죠. 우선은 심리상담 계속 받으면서 운동을 좀 시켜야겠어요. 애미 너도 이래저래 힘든 게 많을 텐데 참 고맙구나. 고맙긴요. 이제는 제 딸인데 제가 잘 키워야죠. 그동안은 딸 키우는 맛을 몰랐는데 서윤이 키우다 보니까 아들 키우는 맛이랑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옷을 살 때도 아기자기한 것만 찾고 신발도 분홍색을 좋아하고 암튼 너무 예쁜 거 있죠. 애미가 그렇게 잘해주니까 금방 엄마라고 부르면서 따르잖니. 우리 서윤이가 큰엄마 큰아빠 복이라도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할머니 복도 있고 다른 가족들도 다들 서윤이 걱정하고 챙겨주고 있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님도 많이 힘드실 텐데 같이 심리치료 받으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아니야. 힘들어도 내가 지금 정신줄을 놓을 때가 아니잖니. 서윤이 생각해서라도 절대 정신줄 안 놓을 참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나저나 조금 전에 서윤이 외할머니한테 연락이 왔어. 사돈 어르신 입장에서도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거기다 그렇게 아끼던 손녀인데 보고 싶어서 더 그러시겠죠. 그러게 말이다. 내내 울다가 전화를 끊어서 내가 한번 데리고 갔다 와봐야겠어. 그럼 주말에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래 줄 수 있겠어? 그럼요. 사돈어르신 댁이 지방이라 혼자 찾아가시기도 힘들잖아요. 암튼 그럼 서윤이한테 물어봐서 태권도 학원부터 등록해봐야겠네요. 그 뒤 시어머님은 신우이에게 태권도와 수영을 시켰고 그것뿐만 아니라 심리치료도 열심히 받았던지라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답니다. 문제는 언제부터인가 운동에 진심이 됐고 대학도 체육학과를 갔을 정도로 운동의 소질을 보였다네요. 신우이는 가족들에게 보물이라고 불릴 만큼
사랑을 받고 자라다 보니 자존감도 높은 편이고 성격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특히나 시어머님의 정의로움을 그대로 빼닮았던 것인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한 채 욱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어요. 오죽하면 시부모님이 시누이를 앉혀놓고 한 번만 더 사고치고 다니면 용돈을 끊겠다는 엄포를 놓기에 이르렀거든요. 그랬으니 그날 제게 사채를 썼다는 말을 하던 순간 눈앞이 깜깜할 수밖에요. 결국 밥을 먹고 난 뒤 큰 결심을 한 채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저랑 같이 내일 그 사채업자 만나러 가요. 그럼 언니가 그 빚 갚아주게요? 갚아야지 어떡하겠어요. 사실 저한테 비상금이 조금 있으니까 우선 그걸로 갚아야겠네요. 그러니까 그 사채업자한테 내일 만나자고 연락해놔요. 사채업자는 지금 가도 만날 수 있긴 해요. 진짜요? 근데 아가씨는 진짜 간이 부어도 보통 부은 게 아니네요. 사채업자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데 거기를 그냥 드나들 수가 있어요. 아닌데? 우리 사채업자는 엄청 귀엽게 생겼는데? 암튼 그럼 제가 카페로 나오라고 할게요. 아니 대체 돈을 얼마나 빌렸는데 아가씨가 부른다고 사채업자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어요? 액수가 엄청난 거죠. 글쎄 저도 잘은 모르는데 장부를 봤더니 이자가 엄청나게 불긴 했더라고요. 내가 미치겠다 진짜. 어머님 아버님 하시면 까무러치실 수도 있으니까 얼른 해결해야 해요. 더군다나 어머님 혈압도 높으신데 큰일 날 수도 있다니까요. 저는 혹시 몰라 친정엄마랑 통화하고 있을 테니까 아가씨는 그 사채업자 보고 저 앞 카페로 나오라고 하세요. 제 말에 시누이가 세차게 고개를 끄덕였기에 카페로 이동하는 동안 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혹시 비상금 가지고 있는 것 좀 있어? 갑자기 비상금은 왜 물어보는 거야? 너 혹시 무슨 사고 친 거야? 아니, 내가 사고 친 건 아니고 그냥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돈이 왜 필요하냐고. 암튼 전화로 말할 순 없고 그런 게 있어. 그이가 알면 안 되니까 돈 좀 빌려줘봐. 돈은 내가 꼭 갚을 테니까. 제가 심각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자 엄마가 버럭했습니다. 너 설마 또 주식한 건 아니지? 그때 우리랑 주식 안 한다고 각서까지 썼잖아. 당연히 아니지. 그때 이후로 절대 주식에 주자도 안 하고 있구만. 그럼 대체 뭐야? 돈이 왜 필요한 건데? 엄마, 이건 어디 가서 절대 말하면 안 되긴 하는데 지금 우리 아가씨 큰일 났어. 제가 목소리를 낮춰서 심각한 목소리로 말을 하자 엄마도 덩달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돈처녀한테 무슨 일 생긴 거야? 그게 말이야. 아가씨가 사채를 좀 쓴 모양인데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지금 난리도 아니래. 뭐? 사채? 대학생이 사채 쓸 게 뭐가 있다고 사채를 썼어? 그건 나도 잘 모르는데 암튼 그래서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할 것 같아. 그럼 안사돈한테 알려야 하는 거 아니니? 엄마, 그렇잖아도 어머님 혈압 높으셔서 조심하셔야 하는데 아가씨가 사채 썼다는 말 들으면 기절 초풍하실걸? 그렇긴 하겠네. 근데 대체 얼마나 필요한데 그래? 나도 잘은 모르겠고 지금 사채업자 만나러 가는 길이야. 제 입에서 사채업자라는 말이 터져나오자 엄마 목소리가 높아져 있었습니다. 뭐? 사채업자를 만나러 간다니? 얘가 미쳤네 진짜. 거기가 어디라고 찾아가? 찾아가는 건 아니고 시댁 근처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우리 아가씨가 태권도 유단자에 복싱도 선수급이잖아.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너 때문에 미치겠다 진짜. 우선 돈은 준비해 볼 테니까 너도 조심해. 알았어. 그리고 그이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알았지? 글쎄 알았다니까. 어떻게 된 게 넌 시집을 가서도 맨날 말썽이니? 내가 너 때문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지금도 막 사채업자를 만나러 간다는데 내가 안 그러게 생겼어. 암튼 뒷골 땡기니까 이만 전화 끊어봐.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경찰 불러. 내 말 알아들었어? 알았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난 뒤 시누이와 함께 사채업자를 만나기로 한 카페로 들어갔는데요. 시누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언니, 딸기 케이크 하나 먹어도 돼요? 그럼요. 먹어야 힘을 내니까 먹어도 되죠. 커피와 케이크까지 시켜서 둘이 먹고 있던 중 카페 유리창 밖으로 익숙한 분의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결국 제가 놀란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는 시누이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비상사태예요. 네? 비상사태라니요? 글쎄 방금 할머니 모습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요. 우리 숨어야 해요. 제가 시누이를 일으켜 세우려던 순간 할머님이 카페 안으로 들어왔기에 급히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테이블 밑으로 숨었는데요. 시누이가 고개를 숙이더니 제게 말했습니다. 언니, 사채업자 왔으니까 그만 나와보세요. 시누이 말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어봤더니 시할머님이 서 계셨기에 제가 어색한 미소를 지은 채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님 안녕하세요. 근데 여긴 어떻게 오신 거예요? 그럼 서윤이 빚을 갚아주겠다고 했던 사람이 너였던 거니? 그걸 할머님이 어떻게 알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알긴 뭘 어떻게 알겠어. 서윤이가 나한테 돈을 빌려갔으니까 알지. 근데 빌린 이자가 꽤 되는데 정말로 네가 갚아줄 생각인 거야? 그럼 그 사채업자, 아니 할머님께 돈을 빌렸다는 말씀인 거예요?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네요.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할머님과 시누이를 번갈아가며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할머님이 장부 하나를 펼치시고는 말을 이어가셨어요. 여기 보이지? 이 50만 원이 서윤이가 친구들이랑 강원도 정선에 있는 리조트에 간다고 빌린 돈이다 그 말이야. 에이, 50만 원이면 제가 지금도 갚아드릴 수 있죠. 제가 이자까지 얹어서 갚아드릴게요. 이자까지 얼마인 거예요? 그래? 참말로 네가 갚아줄 참이야? 그렇다니까요. 말씀만 하세요. 아가씨, 딱 보니까 할머니께서 장난하신 것 같은데 뭘 이 정도를 가지고 겁을 먹고 그랬어요. 제가 큰 소리를 치고 있자 시누이가 불안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언니, 장부를 보면 그런 소리 못 하실걸요? 장부요? 그래, 장부를 보고 그런 소리를 해야지. 할머님이 장부를 펼쳐서 시누이가 밀린 이자를 보여줬는데요. 장부에는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서 빚이 5억 가까이나 됐습니다. 순간 놀라서 제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자 할머님이 말을 이어가셨어요. 그러니까 네가 이 돈을 갚아주겠다는 말인 거지? 아니 대체 이자가 몇 프로길래 이렇게 불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5,000%. 처음 돈 빌려갈 때 연체 이자도 시간당 물기로 계약을 했다. 네? 5,000%요? 제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다가는 다시 물었습니다. 할머님, 이건 완전 사기잖아요. 사기는 왜 사기야? 내가 그 강원도 정선인가 거기 가지 말라고 했더니 제가 굳이 간다고 하면서 이자 5,000%도 괜찮다고 여기 지장까지 찍었구만. 아니 아무리 그래도 50만 원 빌렸는데 지금 이자가 5억이라뇨. 제가 조심스레 할머님을 바라보자 할머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암튼 그건 그렇고 그럼 네가 보증을 서주겠다는 말인 거지? 네? 보증이요? 돈을 대신 갚으러 왔으면 당연히 보증을 서줘야 하는 거지. 서윤이가 이 돈 못 갚으면 네가 대신 갚겠다고 보증만 서주면 만기 기한을 뒤로 밀어줄 테니까 얼른 여기에 지장 찍어라. 할머님이 제게 서류를 들이밀었고 제가 당황한 채 어쩔 줄을 몰라하며 앉아 있었는데요. 할머님이 계속 재촉을 하셨어요.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제가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보증은 절대 서지 않겠습니다. 왜? 네가 갚아주기로 하고 나왔다며. 우리 결혼할 때 할머님이 그러셨잖아요. 가족 간에도 절대 보증 서지 않는다고 약속하라고요. 아가씨한테는 미안하지만 어쩔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제가 서류를 다시 할머님께 드렸고 시누이가 울기 직전의 표정으로 말했어요. 언니가 대신 갚아준다고 했잖아요. 저는 많아봤자 몇백 되는 줄 알고 갚아줄 생각이었는데 5억은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잖아요. 아가씨, 이건 제 손을 떠난 것 같네요. 미안해요. 제가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때쯤 할머님의 의중을 눈치챌 수 있었는데요. 아마도 시누이를 교육시키기 위해 그랬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으니까요. 결국 제가 보증을 서지 않겠다고 했고 할머님이 시누이를 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 할머님을 따로 만나서 물었습니다. 할머님, 근데 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사실은 서윤이가 세상 물정을 하나도 모르잖니. 근데 전에 서윤이가 청선에 있는 리조트 다녀왔다고 했잖아. 네, 그랬잖아요. 그냥 친구들이랑 리조트에만 있다 놀다 오면 좋았을 텐데 글쎄 거기에서 재미삼아 카지노를 했다지 뭐니. 네? 카지노를요?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가지고 간 돈을 다 쓰고 나한테 전화를 했어. 할머님께요? 처음에는 급히 돈을 좀 보내달라고 하길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내줬더니 조금 있다가 돈을 또 보내달라고 전화를 한 거야. 그런데 거길 다녀와서 하는 소리가 돈을 더 줄 수 있냐고 묻더라니까. 또 돈을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다니까. 그래서 캐물었더니 나한테 빌려간 돈을 다 날리고는 친구한테까지 돈을 빌려서 카지노를 했다잖니. 서윤이 제가 제정신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내가 혼쭐을 내줄 참으로 그런 거야. 너도 알다시피 가족이 다들 서윤이를 호호 불면서 키웠잖니. 그러다 보니 세상 물정을 하나도 모르고 애미한테 돈을 그냥 받아서 다 쓰고 그러길래 내가 애미랑 아범한테 절대 돈 주지 말라고 엄풀을 놓았거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사고를 치고 돌아온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려주려고 그렇게 한 거야. 내 입장에서는 저러다 제가 나중에 사채까지 쓸까봐 잠이 안 오더라니까.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그때 네가 서윤이 보증을 선다고 했으면 불우령을 내렸을 텐데 네가 절대로 안 된다고 해서 조금이나마 안심이 됐어. 그건 예전에 할머님께서 절대 보증 같은 거 서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셨잖아요. 당연하지. 내가 이러는 이유가 있는데 말이야. 사실 내 친구 큰아들이 사업을 하다가 안 되니까 사채를 쓴 모양이야. 나중에는 돌려막기까지 했다는데 하다 안 되겠으니까 결국에는 동생한테 보증을 서달라고 했던 모양이야. 그래서 둘 다 쫄딱 망해서 길거리에 나앉다시피 했잖니. 그러다 보니 둘 다 이혼당하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거든. 그러니까 서윤이 쟤를 똑바로 안 가르치면 나중에 그리 될 수도 있을까봐 내가 경제관념을 똑바로 가르치려고 그랬던 거야. 그때 나한테 돈 빌려갈 때 내가 분명히 이자가 5,000%라고 했는데도 그냥 건성으로 알았다고 하면서 지장을 찍더라니까. 그러니 내가 식겁을 하겠어 안 하겠어. 애미가 서윤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효도는 못할 망정 사고나 치고 다니게 되면 쓰겠어. 할머님께서 긴 한숨을 내쉬었기에 제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참이세요? 조금 있으면 졸업이니까 매달 갚으라고 해야지. 내가 아주 정색을 하고 혼을 냈더니 사태 파악을 좀 하긴 한 것 같아. 내가 말이야 아주 눈물이 쏙 빠지게 혼을 냈거든. 그동안 애미가 맨날 편을 들어주니까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살다가 이번에 아주 혼이 났지 뭐. 그러니까 너도 그냥 모른 척해. 할머니 말씀에 제가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뒤 제가 중재를 하면서 적당한 이자를 받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신우이는 집안일을 돕거나 하면서 돈을 차감해 나갔습니다. 물론 취업을 하고 난 뒤에도 매달 할머님께 돈을 갚아 나갔어요. 어느 날 할머니께 가만히 물어봤더니 나중에 신우이가 결혼할 때 보태줄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 뒤 신우이는 매달 적금도 넣고 시부모님에게 용돈도 드리면서 정말 알뜰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저도 아이를 낳았고 평화로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며칠 전 신우이가 어린이날이라며 우리 아들에게 선물을 보내왔기에 전화를 했어요. 고모, 돈이 어딨다고 이런 비싼 걸 보내왔어요. 제가 명색이 고모인데 그 정도는 해야죠. 가계부 열심히 쓰면서 한 거라 큰 무리는 없었어요. 그리고 어버이날은 제가 맛있는 거 살 테니까 다 같이 외식해요. 혹시 또 사채 빌린 건 아니죠? 언니, 그 얘기는 안 하기로 했잖아요. 미안해요. 근데 고모만 보면 그 사채 생각이 계속 나는 걸 어쩌겠어요.
아니 아무리 사회생활을 안 해봤어도 그렇지 이자 5,000풀이에 돈을 빌리는 사람이 어딨어요? 고모가 생각해도 진짜 웃기죠? 언니, 그때는 할머니가 저를 배신할 줄은 진짜 몰랐다니까요. 근데 완전 악덕 사채업자처럼 그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굳이 제가 집안 살림 도우면서 그거 갚아나가느라 얼마나 고생한 줄 모르죠. 근데 그때 그걸 다 갚긴 한 거예요? 언니가 중간에서 이자 금액을 중재해준 덕분에 이자 엄청 많이 깎였잖아요. 그래도 매일같이 할머니께 책 읽어드리고 안마도 해드리는 걸로 얼추 많이 체감이 되긴 했어요. 아직도 할머님 책 읽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고난의 연속이라니까요. 신우이가 장난기 가득한 목소리로 웃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후로 신우이는 사채이자의 무서움을 알았던지 똑손이라고 할 정도로 알뜰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또한 회사를 다니면서 부동산 공부까지 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까지 취득을 했답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신우이가 보내온 선물을 보다가 할머님의 현명함이 생각나서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